네, 반짝뜨고 사라질 테마가 아니라 계속해서 갈만한 테마 찾아보는 시간이죠. 갈 테마 가라 시간입니다. 주식명가 MTNW 김재경 어드바이저와 함께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정말 힘차게 위원님이 인사해 주셨는데요. 종목 점검과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으로는 하나금융지주. 14일이면은 지난주 목요일인데요. 그 뒤로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고 지금 뭐 며칠 만에 수익률은 5% 그냥 훌쩍 챙겨버렸습니다. 지금 현재 구간에는 0.4%가량 올라주고 있고요. 43,900원까지의 터치가 나오기도 했고 두 번째 종목으로는 아나패스 수익률은 60%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 아나패스는 왜 들고 오신 건가요? 아나패스는 이제 같이 살까요, 그냥? 같이 할까요? 종목 점검 도와주세요. 아나패스 먼저 하겠습니다. 자, 아나패스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이제 매수했던 이유가 자회사 미국 나스닥 상장에 대한 그런 실패로 인한 급락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이 원래 하는 일이 OLED에 관련된 이런 삼성전자나 LG전자에 납품을 하는 회사인데 아무래도 그 당시에 너무 억울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건 매수 안 하면 억울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제 추천했는데요. 차트 잠깐 보시죠. 주가라는 거는 사실 매수할 때는 뭐 앞으로의 이런 시황이라든지 이런 섹터 이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이렇게 억울한 종목들, 억울하게 급락한 원래 이 기업의 원래 본질적인 가치가 아닌 자회사의 상장 이슈 때문에 급락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 종목을 드렸고 원래 OLED 관련된 이제 종목은 또 한번 올라온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린 이 급락한 이후에 정확히 저점을 그리면서 이렇게 상승을 한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갖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갈테마 가라를 보면서 이런 아이디어도 한번 얻으면 좋겠다는 이슈를 한번 갖고 왔는데요. 자, 두 번 종목 갈게요. 자, 두 번 종목은 하나금융주입니다. 제가 저번 주에 20억조라고 이상한 소리를 해가지고 20조죠. 영업이익률은 5조 이번에 좀 이상을 또 달성할 거라고 하고 연말까지는 9%의 배당 수익률을 좀 기대해 보기 때문에 이 종목 갖고 왔는데 역시나 제가 그 당시에 흥분한 만큼 이 종목이 또 급등하는 흐름을 보여줬고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라면은 배당 수익률 9% 그리고 연말까지 지금 배당 종목들은 연말까지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종목에 대한 그런 폭을 계산해 보면은 절대 손실은 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드니까요. 연말까지 조금 더 보유하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찬바람 불면 배당, 창문을 열었더니 찬바람이 들어와서 배당주 들고 왔다. 말씀해 주신 종목이었는데 벌써 수익률은 5%대 일주일 만에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지금 시장에서 가고 있는 테마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테마입니다. 지금 시장에서 올라가고 있는 쪽 원전주, 미소송 리스크 벗고 주가 탄력 받을 수 있을까라고 제시했는데요. 지금 한수원이 웨스팅하우스 소송에서 승소를 하게 되면서 주가 탄력 받고 있고 이 외에도 저희는 이미 우크라 관련한 이슈 모멘텀 받아가고 있었잖아요. 관련한 종목들 어떻게 보세요? 역시나 오늘 가장 큰 이슈겠죠. 원전에 대한 부분인데 사실 한국이 또 기술력이 지금 이제 없는 건 아닙니다. 다만 처음에 시작할 때 미국의 웨스팅하우스라는 곳에서 좀 기술을 좀 이전을 받다 보니까 수출할 때마다 계속 태클을 걸었어요. 뭐 로열티에 대한 부분 그리고 예전에도 한번 소송을 걸었을 때도 로열티에 대한 부분을 제가 알기로는 많이 가져가고 나서 또 협의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로열티 부분을 소송을 걸면서 좀 한국 기업에 대한 수출을 좀 막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또 소송을 또 작년 이제 10월 달에 소송을 제기했던 부분이 이번에는 미국 법원에서 각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지금 한수원이나 지금 원자력 관련주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정부 같은 경우에는 원자력 관련주를 굉장히 많이 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해외 순방만 가면 이번에도 체코에서도 또 신규 원전에 대한 부분을 그 나라 대통령께도 한번 우리나라 기술이 굉장히 좀 뛰어나니까 재고를 한번 해달라 이런 또 이슈들이 뉴스에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원전에 대한 부분이 외국으로 수출하는 길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현 정부에서는 많이 외교적으로 좀 밀고 있는데 지금 이 소송권에 대한 부분이 이제 각하가 되면서 굉장히 원전에 대한 관련주들은 또 날개를 한번 또 단 게 아닌가 좀 싶기 때문에 이 원전 관련주 현재 정부가 끝나기 전까지는 여러분들 꼭 한 주씩이라도 갖고 계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소송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끝! 이렇게 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이 모멘텀이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지 그리고 한 종목이라도 꼭 보유하고 있어라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그 한 종목 어떤 종목 볼까요? 자, 오늘은 좀 뭘 갖고 올까 하다가 우리 기술이나 이런 종목들이 먼저 날라갔기 때문에 사실 1등주를 또 갖고 오려고 하다가 오늘은 예전에 제가 또 1등주라고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보성파워텍 갖고 왔습니다. 자, 차트로 보시죠. 보성파워텍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른 종목들보다는 좀 느리게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이 느리게 움직이고 있는 게 매력적입니다. 왜냐면은 지금 이제 각하를
각하가 되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또 원전 수주에 대한 이슈가 있다면은 이런 종목들은 날아갈 수밖에 없고요. 보성 파워텍 같은 경우에는 원전의 철 구조물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슈로 예전에 한번 떴던 또 기업이고요. 그리고 우라늄 가격의 상승으로 또 수혜를 받았던 기업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전기차 충전에 대한 또 사업도 또 이번에 또 진입을 한 기업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은 어떻게 보면은 제가 볼 때는 저점 구간이 이렇게 횡보한다는 거는 2달 반 정도 횡보하고 있다는 거는 더 이상 주가는 빠질 때가 좀 없다고 좀 보여지고요. 이번에 또 원전에 대한 승소 판결이 나고 나서 다시 한번 원전에 대한 수주가 또 이슈가 있게 되면은 이번엔 중기 라인을 충분히 돌파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횡보하는 종목들은 분명히 이유가 있고 제가 말씀드리는 중기 라인은 돌파할 거 생각을 합니다. 가격 대응 전략은요. 손절가는 3,000원권 잡아드리고 목표가는 4,000원권을 잡아드리겠습니다. 느림의 미학, 오늘 종목으로 보성파워텍 말씀해 주셨고요. 목표 주가는 4,000원, 손절 라인은 3,000원으로 대응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두 번째 갈만한 테마를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직접 꼽아주신 테마입니다. 비만 당뇨 신약에 되살아난 투심, 제약 바이오주 더 오를 수 있을까라고 제시했습니다. 정말 이제는 독감의 계절이기도 하고 대형 제약사 쪽 실적 잘 나오고 있다는 이슈까지 있고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비만 당뇨 신약에 대한 기대감까지 불어오고 있습니다. 제약 바이오주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비만 관련된 섹터로서 또 테마주를 한번 엮였던 적이 있는데요. 자, 이번에 제약바이오는 삼성바이오로직스죠. 올해 2.7조, 지금 3조 원의 지금 초과 달성을 할 수 있는 돌파하는 지금 매출을 좀 달성하고 있다고 좀 뉴스가 나오고 있고 아무래도 지금 대형주 제약바이오들이 가다 보니까 중소형주에 대한 이슈도 올라가고 있으면서 제약바이오주의 매기가 좀 많이 쏠리고 있는 현재입니다. 자, 한올바이오파마 같은 경우에는 자가 면역 치료제에 대한 임상 1상이 지금 하고 있다는 이슈로 신고가를 또 달성을 했고요. 그리고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에는 캐나다 제약사와 또 그리고 바이오시밀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으로 또 급등을 하는 이런 흐름들이 좀 보여줬습니다. 사실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언제 많이 갔는지 최근에 보시면은 코로나 때 많이 갔거든요. 아무래도 사람의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이런 질병들이 나올 때마다 좀 갔는데 또 하나는 변이 바이러스 이럴 때 또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 겨울에 보면은 화이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국내에 404만 분의 지금 백신을 인천공항에 도착했다는 이슈가 있는데 1,000만 명분까지 지금 좀 순차적으로 도입을 한다고 또 말을 했고요. 모더나 같은 경우에도 10월 달까지 500만 분에 대한 부분이 또 순차적으로 도입될 거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만큼 좀 이제 겨울이 되다 보니까 또 코로나에 대한 변이 바이러스라는 부분도 또 제약사들도 준비하고 있고 나라에서도 준비하고 있으니까 제약바이오에 대한 수급은 제가 볼 때는 겨울철에는 한 번 더 쏠릴 거니까 이 점 보시면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미 위원님께서도 정말 여러 가지 모멘텀과 이슈를 말씀해 주셨는데 10월에는 또 유럽의 종양 학회까지 기다리고 있다는 점 체크포인트로 두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중에서 저희가 주가 상승 탄력 받을 만한 오늘의 종목, 어떤 종목 볼까요? 네, 오늘은 HK인을 갖고 왔습니다. 제가 이 종목 되게 좋아했어요. K캡이라고 하는 위식도염 치료제에 관련된 이슈인데요. 지금 주가를 보니까 예전에 저점 구간을 좀 보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이렇게 올라왔더라고요. 무거운 종목의 특징은요, 여러분들 갑자기 급등하거나 움직이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보다 보면은 다 올라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또 늦기 때문에 매수를 못 하는데 자, K캡 지금 차트 한번 보시죠. 차트 보시면은 아무래도 지금 국내에서 처방전이 벌써 지금 지난해만 해도 1,463억 원이 처방됐습니다. 올해 상반기만 하더라도요. 741억 원이 또 벌써 처방이 됐습니다. 그만큼 블록버스터급 이 위시도용 치료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이건 이제 글로벌적으로 미국이나 중국 또 유럽 쪽으로 또 판매 경로들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이 종목 유심히 보시고 현재 구간에서는 저점에서 올라오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전고점 넘어가는 메리트는 충분히 있다고 좀 보여집니다. 자, 목표가 바로 설명드릴게요. 45,000원권 목표가 잡아드리고요. 손절가는 31,000원권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종목으로는 HK이노엔 갈만한 종목으로 말씀을 해주셨고요. 목표 주가는 하단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45,000원, 손절 라인은 31,000원으로 대응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잠시 뒤에 점심 식사하고 나서 무료 공개 방송까지 준비해 주셨죠? 네, 제가 이제 화요일마다 공개 방송할 때마다 종목을 드리는데 저번 주에도 제가 스윙주 세 종목 드리고 전부 다 수익을 내드렸습니다. 오늘도 진짜 갈만한 테마, 이 방송에 맞는 갈만한 테마 수급주들, 단기 종목들 드릴 거니까요. 2시에 공개 방송 오셔서 종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오후 2시에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갈테마 가라 시간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재경 어드바이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